안녕하십니까. 일요 스튜디오입니다. 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염전찬 연구원의 프로 하나 만들려고요. 자주 출연해서 시작하자마자 둘이서 해서 이게 망해서 원래 이번주에 어닝 그거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늘 이번주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거부터 얘기할까요? 먼저 일정하게 좀. 어떤 어닝이요? 우리나라 거 영업이익 추정, 순이익 추정치랑 아 영업이익은 또 약간 주춤한 거다. 약간 주춤하죠. 뭐 실적 예부터 얘기했고요. 아니야. 근데 그거부터 우리가 그걸 좋게 봤던 거니까. 네네네. 지난주에 뭐 122조였다 121.8, 121.8. 네네네. 갔다가 다시 120 위로 올라갔었는데 이번 주에 조금 밀렸습니다. 그 조금 원래 자동차 들어오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자동차가 들어오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LGD랑 SK 하이닉스 연간 실적 추정치가 하향 추정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IT 쪽이 좀 생각보다 좀 밀리면서 경기 소비재 쪽이 올라가고 IT 쪽이 몰려가가지고 합치니까 약간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우리는 기대값을 거래하는 건데 기대값은 확실히 바닥치고 도는 상황이라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드리려고 먼저 오늘 말씀 좀 더 드리려고 했던 거고.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에 좀 장을 바이콜 하면 전체적으로 바이콜 하면서 IT랑 자동차 이쪽 좋아져서 바이콜을 했던 거 자동차 쪽 확실히 돌았으니까. 그렇죠. 네. 대형 어제 쪽에서.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만도 시점 그것도 다 그러니까 적자 나오고 그다음부터 다음 게 좋는 거니까 그러니까 2Q 다음 거 3Q께 좋아지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다 좋습니다. 방향이 돈 거죠. 그러니까 뭐 요새 미국 실적 보시면은 다 뭐 YOY로 보면은 마이너스입니다. 뭐 마이너스 20% 30%씩 매출액 안 나오는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 주가가 정말 그러면은 깨지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마이너스 폭이 적었다. 혹은 아까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그 미국 뭐죠? 그 연율로 안 좋은 건데 그거 우리나라 걸 바꾸면 9%대 맞잖아. 내가 다시 계산해봤어요. 그렇죠. 9%대 정도 나누기 되더라고요. 4한다면 어떻게 하더라? 8점 몇 %인 줄 알았는데 9%대 아니야. 되더라고요. 9.4 정도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3.3, 미국 한 9.4. 안 좋죠. 근데 다음 분기가 이르겠냐는 거죠. 네, 이게 그쵸. 가장 최악인 건 맞는데 비교하는 게 저는 좀 이렇게 어디서 좀 공식적으로 이것 좀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메인으로 쓰는 지표가 국가마다 다르니까 미국은 그 뭐 마이너스 30%가 넘고 독일은 뭐 마이너스 10%면은 뭐 미국이 훨씬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기자분들이 기준이 좀 이걸 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통일화 아침에 네. 모니터 하기 전부터 네네. 통일화 시켜야 되는데 미국이 이렇게 그걸 고집하잖아요. 잘. 아니 뭐 근데 이유는 명확하죠.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로스가 이렇게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이게 연율 YOY로 하면 뭐 이렇게 티가 안 나니까 그래도 좀 QOQ로 하고 해가지고 좀 숫자를 좀 보이게 하고 그리고 좀 이거를 연율화 시켜야지 숫자가 좀 커져가지고 개선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비교가 되니까 이렇게 한 건데 큰 폭의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더 커 보이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표기 방법의 차이인 거지. 네, 너무 놀라시지 말라고. 기준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1년 동안 GDP가 막 40%씩 없어지고 뭐 그거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우리 다음 주 이벤트부터 보시죠.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월초고요. 부양책부터 봐야겠구나. 네, 부양책부터 말씀드릴까요? 미국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발표가 돼야 하는데요. 오늘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게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가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다음 주까지만 열리고 쉽니다. 상원이 다음 주까지만 열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부양책이 안 나오면은 9월 초까지 미국 경기 부양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3월 달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렇게 나왔었던 긴급 대책 중에서 뭐 실업수당 이렇게 주는 거, 뭐 특별 지급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7월 말에 끝나는 게 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이고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인 거잖아요. 내일 새벽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번 주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낼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제 스티븐 무니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7월 달에 끝나는 거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먼저 통과시키고 나머지 좀 합의가 안 된 사항은 다음 주에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원래는 좀 그래도 합의를 할 줄 알았는데 오늘 합의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7월 말에 끝나는 거를 좀 일주일 연기돼 가지고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은 오늘 할 거냐 뭐 최악의 상황에서는 뭐 소급 적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그 미세한 차이 아닌가요? 차이가 큰가요? 몇 가지에서는 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실업 수당을 주는 것 때문에 이게 일부 언론에서 어떻게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 실업이 된 사람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일할 때보다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있었다. 뭐 이런 점이 좀 지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할 거냐? 그게 아니면은 저번에 얘기했던 건 돈을 너무 많이 준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는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좀 정확하게 가려고 하면은 차라리 뭐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된다면 재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보너스 같은 경우를 지급하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몇 가지 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 인하하는 거 얘기했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월급 받으면은 그 소득세 내는 거를 좀 깎아주는 거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 있고 뭐 찬성하는 사람 있고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은 다음 주에 나오는 건데 뭐 저는 합의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경제 지표도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제 월요일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금요일 날에는 그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다 중요한 지표예요. 보통 첫째 주에 그래서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표들이 다 발표될 예정이고요. 서베이들은 다 잘 나오지 않았어요? 서베이들은 잘 나왔죠. 근데 이제 ISM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둔화될 걸로 그 ISM 신규 주문은 약간 좀 둔화될 걸로 지금 서베이가 잡혀 있고 그 전체 헤드라인 지수는 조금 올라갈 걸로 지금 서베이가 잡혀 있습니다.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엔 조금 둔화될 걸로 잡혀 있기는 하는데 서베이가 이거는 뭐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도 뭐 배제하지는 못하는 뭐 2달 연속 서프라이즈였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다음 주에 주식시장에서 모멘텀이 있으면은 그 8월 한 달 중에서는 첫째 주에 모멘텀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하나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시장에서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기 부양책이 나왔을 때 이 정도 지수 레벨대에서 과연 계속 좋을 거냐 아니면 시장에서 더 나올 게 있느냐라는 반문을 가질 것이냐 이게 좀 헷갈려서 그렇지 어쨌든 지표라든지 정책적인 모멘텀은 다음 주가 제일 강한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뭐 다음 주 일정 중에 부동산 부동산 넘어갑시다. 관련된 내용이 뭐 나오는데 제가 부동산 세법은 좀 잘 몰라가지고 그거보다 이걸 서로 얘기하면 감정들이 경황되는 것 같아서 아니 뭐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나올 거다라고 언급을 한 너무 상태인데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게 공시처럼 나는 모르겠고 저는 근데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빠지고 네. 넘어가고 정책이 나온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다 같습니다. 어닝이 제일 중요해. 어닝. 어닝이죠. 글로벌 어닝 좀 얘기 좀 해줘요. 네, 실적 말씀드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산업 이슈에 어닝 관련된 내용 넣었는데요. 어닝 일단 요약하자면은 전 세계가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절대적으로는 안 나오죠. 작년보다 좋았냐 안 좋았냐라고 하면은 마이너스인데 예상보다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이 상황이 안 좋았다라는 거는 이미 다들 겪었고 그런 상황에서 예상보다 좋다라는 거는 하반기 생각보다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도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제가 물 질문하거나 그 갖고 얘기할 때 물어보는 게 2분기를 기점으로 좀 나아지는가를 보는데 네. 나아지는 데가 많거든 내가 봤을 때. 생각보다 실적이 좀 돌아서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 기대값을 우리가 딱 숫자로는 지금 정확히 더 선명하게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실적 시즌 되게 재미있는 게 대부분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도는 기업들이 많거든 주가가.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최근에 이번에 다 때려 넣고 돌아서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내 생각에는 9월쯤 확인될래나 8월쯤 3분기에 대해서 약간 그러니까 3분기가 내려오겠지만 우리 확 내려올 줄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정도가 확 내려올 정도는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지 내 말은.
근데 제가 이게 어닝 시즌 프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1년 추정치 중에서 분기로 보면은 제일 많이 떨어진 데는 2분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던 3, 4, 5월 중에 4, 5월이 포함된 게 2분기니까요. 그런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하향 조정이 덜 됐거든요. 2분기에 비해서는.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의문은 이건 거죠. 3분기가 2분기보다 하향 조정이 덜 됐는데 이게 실제치와 비교하면 어떨 것이냐, 그리고 이게 하향 조정이 된다면 어느 시점에 반영이 될 것이냐라는 건데, 일단은 2분기 어닝 시즌이 나오는 구간에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과연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이 개선세가 어떻게 반영될 거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막상 깠을 때도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급격히 컨선이 내려올 것 같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 네. 얘기라는 거죠. 네. 컨선이 8월 달에 내려올 것 같지는 않거든. 8월 달은 보통 어닝 시즌 마지막 쪽에는 좀 중소기업들이 많이 발표를 하고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좀 실적이 예상보다 하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최근에 나타난 트렌드라는 거 생각하시면은 8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이익 추정치 조금 더 하향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후에도 하향 조정될 거냐? 그때 이후에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재밌는 게 5페이지의 그림 위를 보시면 네. 유럽의 이익 추정치도 올해 처음으로 상향 플러스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주 연속 상향 조정됐는데 이게 올해 처음 나타났던 현상이었어요. 한국조차도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됐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다가 이번에 최근 들어서 상향 조정됐고요. 지난주 클립보드에서 얘기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에서 나왔던 거는 이 금융권의 유럽 은행들이 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됐다, 이게 특이할 만한 점이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거든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안 좋았었던, 관심 없었던 유럽조차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익 추정치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유럽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게 특징적이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실적은 바닥에서 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맞다, 이거는 체크하실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는 정말 금각 갖고 정말 말 많았는데 네. 금도 약간 주춤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조금 주춤한데요. 지금 거의 2,000불 다 왔잖아요. 여기에서 더 갈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3,000불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이 한 2,300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에 비해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이제 4분기 정도 되면은 좀 더 가격이 둔화될 거고, 2,100 정도에서 더 갈 수는 있겠지만 2,000 정도는 뚫겠지만 2,100 이상은 좀 힘들 것 같다 정도로 좀 톤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생각나는 게, 예전에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금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그 당시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은 자산 배분 모형 만들 때였는데, 그때 금 가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과거 데이터로만 이렇게 백테스팅을 하면은 앞으로도 금만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리스크는 낮고, 그러니까 변동성은 낮고, 이 수익률은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비슷하냐라고 하면은 그 부양책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동일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여기서 이제 그만 멈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쪽은 다시 한번 그 영업이익 보면 네. 경기 소비재 쪽은 확실히 플러스 나는데 IT와 에너지 네, 플러스였고요. 그치. IT도 그렇고 에너지 기업들 실적 발표했었는데 SK 이노베이션이랑 S-오일 이런 데도 이익 추정치 좀 더 하향 조정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마이너스가 좀 더 컸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익은 YOY 마이너스로 121.8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염전차 연구에도 자료를 잔뜩 써가지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오늘 짧게 가죠. 다음 주에 기대되는 자료가 나옵니다. 어떤 게 기대되죠? 욕 먹는 게 기대되나요? 여두자건이 어디가 갑자기 자꾸 세법 관련 쓰다 그러는데 그것도 나오지만 하여튼 상당히 재밌는. 거기도 정책 얘기 들어가야 되는데 또 욕 먹나요? 왜? 두려워하지 마. 그래요. 이번 한 주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다사다난했습니다. 항상 금요일은 우리 염전체 형과 마무리 짓는데 다른 녹음할 것들이 있는데 못하겠어, 힘들어서. 이거 다음 주에 녹음하는 걸 오늘 조금 발표를 많이 했는데 다음 주로 미루시다. 원래 바이콜한 게 몇 개 더 있는데 그거는 자료로 대체하고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 짓고 저도 눈 아직도 빨가신데요? 거의 다 낫지 않았어요? 아니 얘기했나? 이거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늘 항상 들으시기 때문에 갔더니 이왕진 연구원도 여기 달에 거기 왔다 갔더라고요. 방송 들었더니 예. 오늘 아니 여의도에 있는 병원 가셨어요? 네, 뭐 어떤 병원인데 그래도 여의도 병원인데 매주 들으시더라고. 이거 매일 다 들으시는지 오늘도 갔더니 약 오늘 약간 처방을 더 다르게 해가지고. 왜 그러신데요? 스트레스? 피곤하고 뭐. 피곤하고. 네, 원래 술도 안 먹어야 되는데 어제 신모 애널이라고 여기 다니다가 나간 송모 애널 밥만 먹고 가지 인간들 이거 진짜 밥만 먹을 멤버들이 아닌데? 진짜 어제 그래서 헤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난 집에 왔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형님 동네 맥주집인데 나오시죠. 그래서 내가 됐어 나 잘 거야 끊어버리고서 이제 잤는데 자기들이 페이스북에 사진 올려고 사진 찍어줬는데 안 올릴 거다 이놈들아. 너무 만취된 상태로 찍어서 못 올리겠어. 아이고 힘들어. 이런 이게 낫겠어요. 정말 피곤해. 죄송합니다. 또 헛소리를 했네. 참 힘든 장이네. 왜냐면 저희들처럼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방금 전에 전배순 영원과 은행업종 얘기하다가 은행 금융주 주주들은 정말 속 터져서 이거 못 살겠다 생각 들더라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이익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충당을 해도 이것 때문에 그랬나 해서 이것도 다 보강을 해도 안 되면 사실 NS의 한계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참 우리의 로직으로서 잘 이해 안 갈 때가 오면 뭔가 로직이 바뀐 건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저희도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근데 또 로직이 맞아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근데 하여튼 주말에 저도 뭐 기고문도 써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주제 한번 써볼까 한번 지져봐야겠네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